아직 남아있는 겨울의 흔적을 바람이 지워내면 바다가 검은 산과 파란 하늘을 품는 곳, 노르웨이. 그곳엔 세월이 빚어낸 웅장한 대협곡과 수천 년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의 조각품, 피오르가 있다. 용기 내어 피오르의 품으로 들어가 보면 피오르의 지배자 바다 독수리가 반겨주는 곳. 나는 지금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는 노르웨이로 간다. 인천공항에서 12시간을 비행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후 다시 3시간의 비행 끝에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도착했다. 노르웨이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국가다. 인구 530만 명이 우리나라 면적의 3배 영토에서 살아가며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나는 오슬로에 도착한 후 제일 먼저 비겔란 조각공원을 찾았다. 이 공원에는 조각가 비겔란의 작품 8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그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다리 위의 조각들은 대부분 가족의 사랑을 테마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사람들의 이목을 특히 집중시키는 작품이 있다. 모두 그 작품에 손을 만지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 It gives luck or something. Yeah, that's why I'm touching it. It looks like gold, so yeah, that's why. And it looks good. I have good luck for this year. 공원을 찾는 사람들마다 만지다 보니 손에 칠은 다 벗겨져 있고 이게 실은지 동상은 물상이다. 나도 이번 여행에 행운이 깃들기를 동상에 손을 잡고 빌어본다. 공원으로 좀 더 들어가면 큰 돌기둥이 눈길을 끈다. 다가가 보니 인생의 순환이라는 주제로 36개의 조각품들이 돌기둥을 둘러싸고 있다. 돌기둥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얽히고 설키며 살아가는 120여 명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3명의 조각가가 14년간 작업한 것이라고 한다. Despite how little detail, it's just by the way they're hunched over, looking at things, you can tell they feel about their kids or how they feel about their relationship. It's quite cool. 기둥을 등진 노인의 표정에서 인생의 회한이 느껴진다. 공원을 나와 다음으로 찾은 곳은 노르웨이 국립미술관. 내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 뭉크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다. 뭉크의 방이라 불리는 이 전시실에는 생애의 프리즈라고 불리는 일련의 작품들과 풍경, 초상화 등 다양한 뭉크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그중 유독 한 작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바로 그의 대표작인 절규. 뭉크는 친구들과의 산책 중 불타는 듯한 노을을 보며 자연의 거대한 비명을 듣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그 비명 소리가 들리는 듯
사람들은 그의 작품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무른다. It's a very famous painting, but I feel something watching it in this museum. Kind of suggestion, a big suggestion of being this portrait. I like this artist, so all of portraits I like a lot. 뭉크의 작품에는 유년 시절 경험한 질병과 죽음에 대한 슬픔, 공포가 왜곡된 형태와 강렬한 색채로 담겨 있다. 그리고 연이은 사랑의 실패로 인해 여성을 믿지 못하는 뭉크의 생각이 일련의 작품에 담겨 있다. 생각해보면 뭉크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 같다. 미술관을 나와 요한 카를로스 거리를 가로질러 다음 목적지로 향한다. 노르웨이의 국조인 백조가 있는 오슬로 시청사. 청사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북유럽 신화인 에다와 관련된 16개의 조각품이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오딘, 토르, 로키 등의 신과 관련된 전설들이 이야기의 축을 이룬다. 시청사로 들어서자 화려하게 장식된 메인 홀이 눈길을 끈다. 양쪽 벽면에는 바이킹 신화와 관련된 그림과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웨이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을 그린 벽화가 있다. 그리고 정면에는 유토피아적 사회를 표현한 벽화가 장식돼 있다. 노벨의 유언으로 노벨 평화상 시상식만 이곳 오슬로 시청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우리나라와 관련한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해본다. 나는 시청을 나와 오슬로 시민들의 휴식처인 오슬로 항을 찾았다. 오슬로 항의 명물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는 오슬로 피오르의 해안가에 빙하가 떠 있는 형태로 건설됐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지붕 위를 걸을 수 있게 설계돼 얼음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흰 눈 같은 대리석 위를 걸어 제일 높은 곳으로 가보기로 했다. 양탄자를 펼쳐놓은 듯한 옥상에 도착하자 한눈에 들어오는 오슬로 항의 모습. 공공 건물의 옥상을 시민들을 위한 전망대로 활용한 발상이 놀라웠다. People can use it as you see it. They can go on the roof, there's a nice view and so on. So somehow from the outside is something that is useful also for the population and for the people living. So it's The opera house during like the sunset and everything. It's my favorite place, probably to see the sunset. 날씨가 흐려져 노을은 볼 수 없었지만 오슬로 항의 모습이 나름 운치가 있었다. 다시 항구로 내려오자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보인다. 알고 보니 바다 사우나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Are you not cold? Are you not that cold? 7 degrees. 7 degrees. Oh, Yes. what? Oh, Yeah. incredible. Oh, you like it every day? Yeah. No. No and then. No and then. 이들은 바다가 얼어있는 겨울에도 사우나를 계속했다고 한다. Incredible. You get used to it. But you need to have a sauna to get
to to heat up the body afterwards. Okay. How often visit here? Once a month, perhaps. Why? Why in the like a sauna? It's social. Yeah. People get close together and drink beer and talk. Yes. Have a good tim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and good luck with your team.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부부의 인사를 뒤로 하고 오슬로를 떠나 베르겐으로 향했다. 하얀 눈과 푸른 초원의 대조적 풍경이 인상적이다. 한참을 달려 쌍둥이 폭포라고 별명이 붙은 폭포를 찾았다. 곱게 따은 뒷머리처럼 양갈래로 흐르는 로테포센. (165m) 흘러내리는 폭포. 그 모습이 위풍당당하다. 잠깐씩 해가 비출 때면 무지개가 수줍게 고개를 내민다. 폭포가 길가에 위치해 있어 아주 가까운 곳에서 폭포를 볼 수 있다. It's cold. It's cold. But yeah, like I like the sound of the water. Yeah, it's really nice. 폭포수로 안개가 낀 것 같은 도로. 폭포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걸어가 보니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다. 나는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됐다. 다시 길을 떠났다. 세 시간여를 달려 찾은 곳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목조 교회. 이 목조 교회는 13세기에 지어진 바이킹 시대의 전형적인 건축물이다. 농부들이 트롤의 도움을 받아 이 교회를 3일 만에 지었다는 전설이 있다.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못을 전혀 쓰지 않고 나무 하나하나를 짜맞추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I'm not sure. Everything, all the church, because it is made by hands. 문이 닫혀 내부를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봄철 노르웨이를 이동하다 보면 눈이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때 낙석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특이한 과속 경고 표지판도 볼 수 있다. 한쪽 얼굴이 지워진 소녀의 모습. 밤에 보면 섬뜩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노르웨이는 터널이 유독 많다.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훨씬 길었던 지역도 있었다. 이렇게 터널이 많다 보니 독특한 터널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터널 안에 사방으로 뚫린 로터리가 있는가 하면 길이 24km가 넘는 긴 터널 안에는 6km마다 파란색 조명의 쉼터가 있다.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이렇게 많은 터널을 지나 도착한 곳은 노르웨이 3대 트레킹 장소로 꼽히는 프레케스톨렌. 왕복 4시간이 걸리는 8km의 트레킹 코스다.
나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케스톨렌을 찾은 이유는 수직 600m의 절벽에서 바라보는 르세 피오르의 환상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초입에 위치한 엄청난 돌계단 때문에 벌써부터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그래도 30여 분 동안 이만큼이나 올라왔다. 중간 능선길에 올랐을 즈음 한 가족이 눈에 들어온다. 아장아장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것 같은 아이도 함께였는데 어른도 힘든 길을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올 생각을 했을까? How old baby? 2 years. 2? 2 years. Oh, really? Yeah. Wow. Most visiting place in Norway, I think so. Yeah. Almost. But it's good to health and see what is around. Nature. It's very Nature. Yeah. That's true. It's one of the best places in the world, I think so. What you need to visit. Yeah. 아이에게 꼭 프레케스톨렌의 풍경을 보여줄 수 있길 바라본다. 다시 나타난 급경사의 돌길. 1시간 이상 걸었지만 아직 반도 못 온 상황. 등산로를 표시하는 빨간 T자만 바라보며 오르고 또 올랐다. 산을 내려가는 사람들이 반갑게 건네는 인사. 땀을 식혀주는 바람처럼 피로감을 날려준다. It's our first time. Yeah. And 1 hour. We did in 1 hour. From bottom? Yes. Oh, so fast. Yes. We were so fast. You're flying. Because we thought it was going to rain. It was supposed to start raining and we have to hurry up. Yes. Yes. How do you feel in the Preikestolen? Well, it was amazing. Incredible. Amazing. I've never felt this way. Like No. Yeah. You have to. it's the most amazing. You have to things I've seen. look down and Yes. feel the adrenaline in your body, and Yes. it's It's amazing. Awesome. Enjoy. Bye. Yeah, bye.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라는 프레케스톨렌. 곧 만나게 될 그 풍경을 상상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 산길을 올라본다. 위로 갈수록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남아있다. 설상가상 비마저 내리니 발길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렇게 3시간여를 오를 때쯤 드디어 모습을 보인 프레케스톨렌. 르세 피오르에 위치한 604m 높이의 깎아지른 바위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다. 또 윗면이 평평하게 깎여 있어 설교단 바위로도 불린다. 비가 와서 위험하긴 하지만 바위 끝에 올라 르세 피오르를 바라보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다. I am going there like this. It's amazing, but it's so cold. We are freezing. But yeah, beautiful. Really high. I think it's a fantastic view, but it's really high up, so I'm a little scared to walk towards the edge.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림 같은 류세 피오르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맑은 날엔 정말 환상적인 풍경이라는데 무심하게 내리는 비를 원망하며 산을 내려왔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모베달렌 협곡의 한 전망대를 찾아갔다. 가까이 가자 시원한 물줄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보링 포센이 모습을 드러낸다. 전망대에서 본 협곡의 오른쪽엔 작은 규모의 폭포가 흘러내린다. 반대편에는 만년설을 담아 100m 넘는 수직절벽을 떨어지는 보링 포센이 있다. 천둥처럼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 협곡을 채워버릴 듯 포마를 흩뿌린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담기 위해 연신 셔터를 누른다. Very impressive, the most impressive ever. I went to Iguazu and here it's more very steep, very... 보링 포센 아래로 수천 년의 시간이 빚어낸 모베달렌 협곡이 펼쳐진다. 비현실적인 협곡의 다양한 모습들. 거치는 안개처럼 프레케스톨렌의 아쉬움이 말끔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전망대 중 한 곳을 찾았다. 송레 피오르 전경을 볼 수 있는 스테가스타인 전망대. 스테가스타인 전망대에 오르면 노르웨이에서 가장 긴 피오르인 송레 피오르가 한눈에 들어온다. 저 멀리 산악기차와 유람선의 출발지인 플롬 마을이 보인다. 피오르의 마을 풍경이 산을 품은 바다와 어울려 참 편안해 보인다. 유람선이 갈매기를 데리고 피오르를 지난다. 저 배를 타고 피오르를 지나는 기분은 어떨까? 일정 때문에 타지 못한 아쉬움을 저 유람선에 태워보냈다. 오슬로를 떠난 지 4일 만에 베르겐에 도착했다. 베르겐은 노르웨이 제2의 도시로 영화 겨울왕국의 배경이 된 곳으로 유명하다. 베르겐은 노르웨이의 옛 수도이며 항구가 발달해 중세 유럽의 강력한 상업 동맹인 한자 동맹의 중심지였다. 브리겐 역사지구는 당시 번영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세계 문화유산이다. 수리 중인 곳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건물 전면에는
각종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이 건물들 사이로 들어가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면 지어질 당시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독일 한자 상인들의 집이나 사무실로 이용됐다고 한다. 골목길에 한 가게를 들어가 봤다. 반지 등의 액세서리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주인에게 건물에 대한 소개를 부탁했다. This room is around 305 years old. So it's one of the few that still have these walls and it's still the calcite surface. But yeah, so but they've been rebuilding these houses in the same way for 800 years. But this is one of the older ones. 이곳에선 북해에서 잡힌 대구와 향신료의 교환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브리게는 몇 차례의 큰 화재를 겪으며 건물의 대부분이 소실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당시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재건돼 현재 62채의 건물들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I heard once that it was like the old part of the harbor, and it's burned down a few times. That's what they told me. Because it's all wood, so it's easy to burn. Yeah. And it's interesting place. 베르겐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를 곳이 있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 그리그의 집, 트롤하우젠이다. 그리그는 극작가 헨리 입센의 작품에 곡을 붙인 페르퀸트로 유명한 작곡가다. 사람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자 그리그의 모습이 담긴 다양한 사진과 그림들이 눈길을 끈다. 팔짱 낀 모습이 그리그가 가장 좋아한 포즈라고 한다. 그 외에도 그리그가 쓰던 다양한 물건들이 전시돼 있는데 피아노 위 부인 니나의 사진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결혼 25주년을 기념하는 트롤하우젠의 결혼식도 이곳에서 작곡되지 않았을까? 해설사의 설명에 사람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Greek Museum. I think it's really nice place, very authentic. Yes, and it's really interesting to know the story of the place. 생가 옆 호숫가, 그리그의 작업실. 그리그는 호수를 바라보며 작곡하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죽어서도 호수를 보길 원했다는 그리그. 그의 원대로 호수를 바라보는 암벽에 부인 니나와 함께 잠들어 있었다. 그리그의 마음을 담은 노르도스 호수는 평온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그 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니 콘서트. 생각지도 못했던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다음 여정을 위한 경유지인 보드웨로 향했다. 페리 출발까지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조류를 볼 수 있다는 곳을 찾았다. 다리 위를 한참 걸어가다 밑을 내려다보니 살츠 스트라우멘의 소용돌이가 보인다. 두 피오르의 해수면 높이차로 발생한 소용돌이는 시속 40km의 속도로 맹렬히 해협을 빠져나간다. 크기가 10m나 되는 소용돌이도 있다고 하는데 성능 좋은 모터를 가진 관광 보트도 소용돌이를 이기기는 힘들어 보였다. 나는 페리를 타고 보드를 떠나 마지막 목적지인 로포텐 제도로 향했다. 약 3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목적지인 모스케네스 항에 도착했다. 바다 위의 알프스 정상이라고 불리는 로포텐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오랜 시간 노르웨이를 지탱해온 대구잡이의 중심지로 가장 노르웨이다운 곳이기도 하다. 로포텐 도착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된 레인의 마을. 잔잔한 바닷물이 집과 배와 산을 물속에 그려낸다. 이곳 주민들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한다고 한다. We in fish industry because behind you here we have the biggest fish factory here in Lofoten. And there they make dry fish that will be sold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in late of March and the start of April. They take this cod for they will be right in this area. 대구잡이의 중심지답게 곳곳에 대구 덕장이 있다. 이곳에서 2-3개월간 말린 대구는 품질이 좋아 높은 가격으로 전 세계에 수출된다고 한다. 이곳에선 바닷가에 위치한 조그만 집들을 자주 보게 된다. 어민들의 오두막 로르부에르다. 요즘은 대부분의 로르부에르가 관광객들의 숙박시설로 이용된다. 웬만한 고급 호텔처럼 잘 꾸며진 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로포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시설이라고 하니 오늘은 무리해서 이곳에서 묵기로 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숙박을 하는 또 다른 이유. 레인의 마을의 야경을 보기 위해서다. 물에 비친 집들의 불빛. 마치 동화 속 마을을 보는 듯하다. 다음 날
마을 인근의 대구 판매점을 찾았다. 이곳에선 다양한 대구를 가공한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대구 뼈를 제거한 대구포와 대구를 얇게 포를 떠 말린 스낵 형태의 식품들도 있다. 이 중 단연 나의 시선을 끈 것은 클립피스크. This is the one with the salt. The clipfish here, you can see it has salt on it. It's matured with salt for 2-3 months, and then you dry it. And it has another taste, also very nice fish. 대구의 본고장 로포텐의 전통 요리를 먹어보기로 했다. 차로 2시간 정도 달려 헤닝스베르에 도착했다. 추천받은 식당 주방에선 주문한 요리가 한창 준비 중이다. And mushrooms for the stockfish. 말린 대구로 만든 요리다. It's dried and it's put into water to soak for about a week. It depends on the size of the fish, but a week or so. And then you kill it, and then you can prepare any food you want. You can use it like a fresh cut, but it has a little different taste. But you can use it as a fresh cut. 미리 준비한 채소에 소스를 뿌리고 그 위에 오븐에서 구운 대구를 올린 후 튀긴 버섯을 곁들이면 요리가 완성된다. 베이컨을 곁들인 구운 대구 요리. 먹어보니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맛있었다. 이렇게 쫄깃한 식감의 대구는 처음이다. 해안 도로를 달려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큰 배를 엎어놓은 모습의 바이킹 박물관. 그 길이가 83m나 된다. 이 건물은 약 1500여 년 전에 지어진 족장의 집을 발굴해 그대로 재건한 것이라고 한다. 실내의 다양한 물품들도 발굴된 유물들을 바탕으로 재현했다고 하는데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It was the residence of a chief who had power over the whole island here. It was the home for the chief with his wife and children, and with a big household to serve him with warriors and servants and so on. 가이드를 따라 실내를 둘러봤다. 다양한 주술적 조각들과 생필품을 만들던 작업장도 있고 집안에서 가축을 키우던 축사까지 있다.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북유럽 바이킹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It's realistic, and we are as we were in the Viking period. I think it's very good. It's very authentic. So you get to see how the Vikings used to live, and it's quite impressive. I think the whole building. 박물관을 떠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곳이 북극권이라는 사실이 실감난다. 아직 얼어있는 호수는 시리도록 파란 물을 안고 있고 또 다른 호수는 눈 덮인 산과 하늘을 수묵화처럼 그려낸다.
이번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 스볼베르. 스볼베르는 로포텐에서 가장 큰 항구로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스볼베르의 상징인 360m 높이의 염소 바위는 산악인들이 두 바위 사이를 뛰어넘는 도전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시내의 중심 광장엔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하는 상인이 보인다. This is a reindeer, and this is elk, and this is whale. That is the product we used to sell to there. Yeah. 고래와 사슴고기를 팔고 있다. 상인이 사슴고기를 조금 썰어줘 먹어봤다. 비릿한 맛이 입맛에 맞지 않았다. 스볼베르의 전쟁 박물관에는 수많은 2차 세계대전의 기록들이 남아있다. 2차 세계대전 중 로포텐 인근 나르빅은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독일의 침공을 받았다. 그 이후 이곳 로포텐은 뺏고 뺏기는 가장 치열한 격전지 중 한 곳이었다. I grew up with all these dramatic stories that they told about this period. So I was interested in how could it happen, and that ended up in these museums we have here. So I have some extremely strange things if you want to see, so I can show you if you want. 호기심에 잔뜩 차서 그를 따라가 보니 That painting for about 11 years from a girl in Germany. It was signed A. Hitler 40. 이 그림에 생각지 못한 반전이 있었는데 표구를 위해 열어본 액자 뒷면에 다른 그림이 있었던 것이다. 히틀러의 사인이 그려진 깜찍한 그림들. 히틀러가 전쟁 중 그린 그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But it tells something about Adolf Hitler that's very scary. They are, we don't have exact diagnosis, they're a kind of a psychopath, but they are two people in one body. 각각의 전시품엔 나름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다. I feel very, it's a lot of impressions. So I came to see those Disney drawings I read about. But I think it's very fascinating. 어느새 활짝 깬 스볼베르. 나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피오르 투어를 해보기로 했다. We'll drive you to the Trollfjord today and be your guide. Short about safety before we are going out of the harbor. You've got these very warm dresses, that is also floating dresses. 호수처럼 잔잔한 스볼베르 항을 떠나 트롤 피오르로 향한다. 피오르 양쪽으로 1000m가 넘는 바위산이 둘러싸고 있어 로포텐 제도의 웅장한 전망을 보여준다. 예전엔 이곳에 많은 어민들이 살았다고 한다. So here have been living two families in many generations. They have been farmers, so they had some sheep and some goats and some cows, and of course they were also combined fishermen. Now nobody is living here anymore. It's just a holiday house. And before, when the people were living here, it was actually quite a central place because of all the boats that were passing. People were meeting here. 지금은 대부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이곳을 떠났다고 한다.
트롤피오르는 어종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한데 노르웨이 특산물인 연어를 키우는 양식장이 보인다. 지금은 수온이 낮아 연어가 동면 중이란다. 피오르의 끝에 이르자 배가 속도를 늦추고 수천 미터 절벽의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갑자기 바빠지는 사람들의 손길. 이곳을 지키는 바다 독수리가 나타난 것이다. 몇 번 선회하는가 싶더니 재빠르게 생선을 낚아채 간다. 큰 놈은 2미터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한다. 인간의 발길이 닿긴 힘든 곳. 어쩌면 독수리들에겐 천혜의 서식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번 고개하듯 비에게 물고기를 채가는 독수리. 보기 힘든 광경을 연속으로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 떠나야 할 시간. 바다 독수리가 인사하듯 하늘을 맴돈다. 돌아오는 길.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풍경을 꼭꼭 눈으로 새기며 가슴 속에 담아본다.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 Pardon